싸원장과 센원장의 속편한 인생. 당장 뭐 허리 통증, 관절 통증 때문에 오셨는데 시술을 못 받고 치료를 못 받고 귀가를 하셔야 된다고 하면 뭐 다들 이해가 안 되시죠. 다들 이해가 안 되고, 하지만 허리 치료, 뭐 관절 치료만큼 내과적인 진료를 잘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관절 진료 전에 알고 계셔야 되는 내용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복용하는 약에 대한 내용인데요. 가능하면 복용하는 약을 꼭 확인을 하고 오셔야 됩니다. 약 이름을 다 외우기는 어려우시기 때문에 가능하면 처방전, 약 이름이 적혀있는 처방전을 가지고 오시거나 아니면 약 봉투에 이름이 적혀있는 약 봉투를 가지고 오시면 저희가 확인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약을 시술이나 수술하기 전에는 그래서 꼭 확인을 하는데, 이게 복용하는 약 때문에 시술이나 수술이 안 되는 경우가 많나요? 가장 흔하게 문제되는 약은 뭐 항혈소판제, 그리고 항응고제 이런 경우일 것 같은데요. 요즘 이제 고혈압,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그런 심혈관계, 뇌혈관계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 아스피린 정도는 이제 복용을 하고 계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 협심증, 뭐 뇌졸중 이런 중증 질환이 있거나 심방세동이 있거나 이랬을 때는 조금 더 강력한 약을 드신다든지 항응고제까지 이제 복용하고 오시는 분들이 있어서 뭐 이런 약들이 혈전 생성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어서 많이 복용을 하고 있는데, 시술이나 수술할 때는 출혈 위험이 있기 때문에 꼭 조절이 필요한 약들입니다. 이 약 말고도 시술이나 수술하게 되면은 또 제한을 일으키는 약이 어떤 게 있나요? 많이 있지만 대개는 뭐 오셔서 설명을 듣고 조절이 가능한데, 일부 면역 억제제를 드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면역 억제제는 뭐 굉장히 뭐 약이 뭐 강해 보이지만, 예전에는 장기 이식 받으시는 분들, 뭐 그리고 또 항암 치료 받으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많이 사용을 했었죠. 근데 뭐 그뿐만 아니고 뭐 류마티스 관절염이라든지 뭐 루푸스라든지 뭐 자가 면역성 간염이나 크론병 뭐 이런 자가 면역성 질환이 있을 때 광범위하게 사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고용량의 면역 억제제를 사용하고 있는 중에는 시술, 수술을 했을 때 염증성 합병증이 올라갈 위험이 있어서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 면역 억제제는 참 딜레마가 많죠. 이 면역 억제제 드시는 분 수술했다가 감염증 생겨서 굉장히 환자분 고생하는 거를 저도 여러 번 겪었습니다. 그럼 이런 약 드시는 분들은 아예 시술을 전혀 못 하시나요? 근데 뭐 꼭 그렇지는 않으시고요. 면역 억제제, 뭐 자가 면역 질환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급성기가 있고 유지 치료하는 시기가 있기 때문에, 급성기에는 고용량의 면역 억제제, 뭐 스테로이드 이런 걸 사용하게 되지만 좀 안정이 되고 유지 치료할 때는 저용량으로 이제 넘어가서 적은 위험으로 충분히 이제 예방을 한 상태에서 시술이나 수술 시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일부 장기 이식을 받은 분들 같은 경우는 유지 치료하는 중에도 좀 강하게 면역 억제제를 사용하기 때문에 저희가 결정해서 약을 줄이거나 뭐 끊거나 할 수가 없어서, 가능하면 장기 이식 후에 다니는 병원에서 상담을 받고 그 병원에서 뭐 관절, 허리까지 치료를 하시거나, 아니면 저희가 그쪽 병원 뭐 의사 선생님들하고 긴밀하게 연락을 할 수 있을 때는 뭐 제한적으로 저희 병원에서도 치료를 해드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뭐 종합병원에 다니고 있으시다든지 오랫동안 이제 병원에 다니고 계시는 연고지의 병원이 계시면 왜 다니시는지, 그리고 그동안에 어떤 치료를 꾸준히 받으셨는지 꼭 소견서를 받아 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 당장 뭐 허리 진료, 관절 진료를 안 받으시더라도 뭐 가능하면 소견서를 한 장 정도는 가지고 계셨다가 뭐 급하게 통증이 생겼을 때 가지고 다른 병원에 진료를 가신다든지 이런 데 도움이 될 수가 있어서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환자분들이 자기 병명, 치료로 이런 걸 다 기억하기는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제 같은 병명이라고 하더라도 이제 같이 안 좋다고 말씀을 해주셔도 상황이 다 다르거든요. 저희 환자분들한테 뭐 어르신 어디가 또 안 좋으세요? 뭐 허리 말고 뭐 내과적으로 어디가 안 좋으세요? 이렇게 여쭤보면 뭐 제일 많이 하시는 말씀이, 아니 뭐 심장이 안 좋다고 듣고 뭐 입원했다가 치료했는데 지금은 뭐 괜찮아, 뭐 다 정상이래, 뭐 이렇게 오세요. 근데 실제로 그런 분들 뭐 이력을 다 확인해 보면 정말로 괜찮으신 분들도 있고, 아니 심근경색이 있어가지고 뭐 스텐트 두세 개 했는데 지금은 조금 괜찮아지신 분들도 있고, 그것 때문에 심혈관 치환술까지 받으시는 분들도 있고, 부정맥이 있고 심방세동이 있어서 약을 계속 드셔야 되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정말 신부전이 심해서 숨차고 증상이 있으신데도 본인은 이제 괜찮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렇게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저희가 뭐 어르신들 말씀만 믿고 뭐 시술하고 수술할 수는 없어서 가능하면 소견서를 첨부해 주시는 게 좋죠. 이게 심장만 있는 게 아니라 뇌혈관 질환도 있고 간경화이신 분도 있고 암으로 수술하고 치료 중인 분도 있고 병원에 오시는 분들이 아주 다양하고, 저희가
아무래도 이제 노인분들, 연세 드신 분들, 어르신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요즘에는 많은 치료들을 하고 계셔서 사실 이거를 환자분들이 다 챙길 수는 없습니다. 그 종합병원 같은 경우에는 또 자주 가시지도 않고 보통은 3개월, 길게 주는 데 6개월 또는 1년에 한 번 약을 주고 1년에 한 번만 방문하라고 하는 병원들도 많이 있는데 그렇지만 이제 뭐 1년 지내면서 그 병원 말고도 다른 병원 갈 일이 많이 생기죠. 그럴 때는 종합병원에 가셨을 때 소견서나 검사 결과지 같은 거를 하나 받아 놓아서 갖고 계시면 다른 병원에도 진료받을 때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설명드릴 내용은 만성질환을 뭐 꾸준히 잘 관리를 하고 계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혈압이나 뭐 당뇨, 만성질환이고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좀 가볍게 여기고 평소에 이제 조절을 안 하고 있다가 병원에 갔는데 조절이 안 돼서 뭐 시술을 못 한다든지 혈압이 너무 높아서 혈당이 너무 높아서 수술을 못 한다든지 그것 때문에 뭐 지연되면 굉장히 속이 상합니다. 얼마 전에도 아무런 증상도 없고 과거에 치료받은 적도 없는 분인데 병원에 와서 혈압을 쟀더니 혈압이 180 이렇게 나오셨어요. 그리고 조금 안정하고 다시 쟀는데 200, 또 쟀더니 210 계속 올라가시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치료를 못 받고 그냥 돌아가신 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은 비슷한 상황이었는데 그 다음날 수술하기로 했는데 혈압을 쟀는데 뭐 200, 210, 220 막 계속 높게 나와서 결국 수술을 연기하고 저희가 일주일 정도 입원을 해서 혈압약을 들여서 140까지 떨군 다음에 수술한 적이 있고요. 이렇게 평소에 관리를 안 하신 분들은 사실 혈압을 적정 혈압까지 낮추는데 보통은 최소한 1, 2주가 걸립니다. 그래서 바로 할 수가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허리 시술 같은 경우에는 신경 주변의 염증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소량의 스테로이드를 섞는데 그 스테로이드가 들어가면 혈당이 많이 올라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평소에 당뇨를 아예 몰랐던 분들도 많이 있고 평소에 당뇨가 있지만 관리를 제대로 안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아주 소량의 스테로이드지만 그게 들어가면 혈당이 뭐 300, 400, 500, 600 막 이렇게 올라가시는 분들도 꽤 많아서 어떤 경우에는 시술하고 나면은 뭐 혈당이 막 700, 800까지 올라가면 정신을 잃을 수도 있기 때문에 혈당이 300, 400 이렇게 되면은 시술을 못 하고 돌아가시는 경우도 많고 이런 경우에도 혈당이 적정하게 조절되려면 통상 한 일주일 정도 열심히 조절을 해야 그 혈당을 낮출 수 있고 혈당이 한 150, 뭐 저희는 한 200만 넘지 않으면 되도록이면 하려고 하는데 너무 높으면 환자분의 안전을 위해서 시술을 취소시키고 있습니다. 또 하나 저희 병원에서 흔한 시술 취소 사유가 바로 콩팥 기능이 떨어져 있으신 분들인데요. 통계를 내보지는 않았지만 병원에 오셔서 시술 받고 수술 받고 이렇게 상담하시는 분들 중에 기본 70세가 평균쯤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많게는 80세, 85세 분들도 치료를 받으러 오셔서 근데 이렇게 고령인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콩팥 기능이 좀 떨어지기도 하고 혈압이 오래되고 당뇨가 오래되면서 그 합병증으로 콩팥 기능이 좀 떨어진 분들도 있어서 아무래도 시술 또 수술할 때는 소량의 조영제를 사용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약제를 사용해야 되기도 하고 수술할 때는 항생제를 쓰고 마취제를 쓰고 여러 가지 약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콩팥에서 다 소화가 안 되면 급성 신부전이 온다든지 이런 가능성이 있어서 위험합니다. 맞아요. 저도 신장이 안 좋다고 들었어요. 이런 환자분한테는 신장 기능이 얼마나 남으셨다고 들으셨어요? 이렇게 여쭤보는데 대부분은 잘 모르세요. 근데 어떤 분들은 30% 남았대요, 50% 남았대요 이렇게 알고 계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평소에 다니시는 병원이 있으면 그 의료진한테 내가 신장이 나쁘면 어느 정도 기능이 남아있는지 여쭤보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다 설명드리기는 조금 복잡하긴 한데 어느 정도 신장 기능이 있을 때 그럼 치료가 가능한지 이런 거를 좀 생각을 해보면 신장 기능은 저희가 피검사로 이제 체크를 하게 되고 보통 이제 크레아틴 이 수치로 체크를 하게 되는데 같은 크레아틴 수치여도 사람마다 실제 신장 기능은 좀 다를 수 있습니다. 키가 크다든지 남자분이라든지 이러면 조금 더
신기능이 좀 더 남아 있고, 여자분이거나 뭐 체구가 작거나 하면 같은 기능이어도 같은 수치여도 신장 기능이 좀 더 떨어져 있는 이런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보통 신장 기능, 사구체 여과율 이런 걸로 하면 정상은 한 120 정도까지 저희가 정상으로 보고 있고요. 근데 시술이나 수술 최소한으로 해보려고 하면 그래도 30 정도는 남아 있어야 시술이나 수술 이런 것들을 좀 조심스럽게 해볼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치와 약간 신장 퍼센테이지 이런 걸 조금 혼용해서 쓰기는 하지만 그래도 한 30% 이상 남아 있다, 이렇게 들으셨으면 뭐 시술이나 수술 좀 고려해 볼 수 있는 정도는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오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그 아래 뭐 30% 미만, 30 미만으로 들으셨거나 크레아틴 이 수치가 2.0 이게 넘는다, 이렇게 하면 사실 신장 기능이 많이 부족해서 시술하거나 수술하고 나서 이제 급성 신부전, 필요하면 뭐 투석까지 해야 되는 상황도 벌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뭐 미리미리 신장내과 다니시면서 관리를 좀 받으신다든지 신장을 뭐 보호할 수 있는 약을 복용할 때 주의해야 되는 것들, 이런 거에 대한 교육들을 충분히 좀 받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게 우리 센 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최근에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고령 환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나이가 들면 콩팥 기능이 많이 떨어지시거든요. 근데 이제 또 지병이 많고 당뇨, 고혈압이 걸린 기간이 길어지면 콩팥 기능도 같이 떨어진 경우가 많아서 최근에는 노령 투석 환자가 굉장히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30, 크레아티닌 2.0 이런 걸 강조한 거는 저희가 만성 신부전을 단계로 나누는데 30보다 더 떨어져 있으면 4단계라 그래서 투석을 준비해야 되는 단계거든요. 그래서 그 단계까지 가시면 사실 콩팥 기능 보존에 주력하시는 게 더 낫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시술이나 수술을 하려다가 급성 신부전이 오면 투석을 해야 되는 일이 생기는데, 투석을 하면 사실 이틀에 한 번씩 4시간씩 피를 가서 거르고 오는 거라 삶의 질이 굉장히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정말 많은 내용을 우리 센 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하나만 덧붙이면 시술이나 수술 전에 염증 치수가 높아서 수술을 못하고 그냥 가는 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사실 이 염증 수치는 굉장히 다양한 상황에서 올라가기 때문에 원인을 밝혀내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흔하게는 감기, 소변의 염증, 치과에서 임플란트 같은 걸 했다든지 그런 경우에도 올라가고, 피부에 골맞다든지 피부에 상처가 있다든지 그런 경우에도 올라갈 수가 있고, 몸에 뭔가 염증이 있다는 것을 피해서 나타내는 거지 어디인지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수치가 너무 많이 높고 그러면 시술을 연기하고 한 테포 쉬어가면서 수치가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무리하게 진행하다가 어디 숨어있는 염증이 심해지면 어떤 경우에는 환자가 폐혈증으로 진행해서 환자가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센 한마디로 마무리할게요. 병원 가기 전에 처방 전 소견서 꼭 확인하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날까요? 싸 원장과 센 원장은 이만 물러갑니다. 안녕히 계세요.